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KB데일리 3월 15일 화요일 공부한 내용 공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KB 월드 트래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월 16일 날 러시아 외화 채권이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죠. 그래서 3월 16일 날 러시아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 이런 시장의 코멘터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단 그건 아니다. 4월 중순쯤에 디폴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 살펴보자면, 일단 3월 16일은 러시아 외화 채권 이자 지급일인데, 이때 이제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자 미지급, 두 번째는 루블화 지급, 세 번째는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인데, 근데 러시아는 적대적 행위에 가담한 국가에게 채권을 루블화로 상환할 거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블화로 그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디폴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간 유예 기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월 중순에 디폴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첫 번째는 러시아의 외화채 정부 규모가 회사채에 비해 굉장히 작다는 점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기업들이 저번 주에 채권 원금을 달러로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점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도 전쟁은 장기화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금 신흥급 채권 전반에 전이될 가능성, 그 다음에 불안전한 원자재 시장의 야기될 위험 등의 파급 효과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업종은, 이런 공급망 불황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업종이 미디어, 엔터, 건강관리, 게임 등의 업종에 투자를 해라, 이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KB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기업들에게 1분기 기업 이익에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러시아 영업을 중단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등에 포함된 소비자 서비스 업종이 그래도 타격은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이 그래도 미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 이 2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수혜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 비용을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강세가 되면은 일단은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발생된 이익을 달러로 전환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만큼을 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달러로 가치는데, 이 달러를 100원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1만큼 달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익은 100원인데 이 달러가 200원으로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게 2분의 1, 실제적으로는 2분의 1만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되는 것은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에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40% 높은 수준인 기업들이 S&P 500 기업들인데요. 특히 아마존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가 강세되는 것은 좋지 않다, 간접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경기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너무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식품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빵과 파스타의 주 원료인 소매기 1위 수출국이 러시아이고 우크라이나는 5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다양한 경험치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장단기 금리차가 대폭 축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경기에 어떤 국면에 들어가는지 보통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가 하향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걸 지금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가름하기가 조금 힘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단기 금리가 붙거나 역전이 되면 보통은 연준은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통화를 푸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제는 ESG 인사이트인데요. 이제 ESG가 성장 동인이 되는 업종은 SI 업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ESG의 정보는 지금 모두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이인데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활용됐던 정보를 디지털하여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정보, 그러니까 환경사회의 지배구조 관련까지도 적극 활용해서 이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ESG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기업들이 ESG의 경영을 확대하면서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디지털화하려는 니즈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SI 사업자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SI 사업자 중에서 삼성 SDS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발자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책임자급의 개발자가 많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한테 임금을 조금 더 많이 줘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었다. 그런데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실효가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 경영 책임자에게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보호 안전 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이제 먹을거리가 많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를 추천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가 요즘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인데 화장품 회사들이죠. 중국 매출 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및 의료 업종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이유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지속이 됐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해서 엄격하게 이동 제한 등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두 번째로 이제 소비 위축이 따르는 거고, 그래서 실적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한국 면세점의 수요도 부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한국 면세점 내 중국 보따리상의 구매도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의 러시아 군사적 지원 가능성이 이제 대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자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보고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 주제는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죠. 특히 LNF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8.6%로 어제도 종가 대비해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최근 2주 동안 평균 12.8%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하락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니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재 업체가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제 가격 전가 등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추후적으로는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IT인데요. 1분기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자. 그래서 IT 대형주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삼성전자나 LG이노텍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나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등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LG디스플레이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IT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선 호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3월 15일 공부에 대한 공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